21대 대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보다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의 미디어본부 언론총괄본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인천서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TV토론 끝난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이번 TV토론의 MVP는 이준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기에 거들면서 아니 도대체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당점을 얘기 안 하고 왜 이준석 후보 얘기할까? 다 구애의 손짓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앵커님이 볼 땐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제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보다 아니 사실 미디어 본부장께도 누가 봐도 이준석이 잘했죠. 누가 봐도 잘했다. 누가 봐도 잘했죠. 네. 그러니까 후보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권성동 대표도 그 솔직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뭐 계산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혹시 구애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가 그거 구애했다고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준석 후보가 그나마 천재 중에 친하시니까. 하나예요. 저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천재. 그리고 여기가 40대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60, 한 분은 70이란 말이야. 그럼 어찌 됐든 순발력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또 방송인이에요. 여기는 사실 그렇죠. 정치인 이전에 오랫동안 방송 예능 프로부터 이 카메라 워킹부터 아주 익숙한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잘못 보면 개혁신당 선대위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니, 헷갈릴 뭐 수도 있는. 상관은 그러면 없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거죠. 네네. 폭넓게 인정한다 그 정도로 모든 건 사실 팩트는 다 인정하고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정확히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또 흐뭇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의 이런 인정들이 장차 앞으로 단일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두 분이 존경해요.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존경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사실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 얘기를 먼저 한다면 번보수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표를 합쳤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아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왜 얻을 것도 많죠. 만약에 단일화되면. 일단 얻을 것부터 얘기해 보죠.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만에 온다면 당권을 이준석 후보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낼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만약에 통 크게 단일화 협상에 응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준석이 거기서 이준석 후보가 오케이를 하면 우리 당에 와갔을 때 당권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구성이나 이런 거 하는데 뭐 총리를 달라면 총리를 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준석 후보한테 다 줘야 돼요. 선거라는 건 지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데리고 와서라도 지금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도 만약에 10%를 못 넘기면 저 당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2분의 1의 돈을 보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10% 못 받으면 못 하거든요. 속으로도 지금 걱정이 많다고요. 그 당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서로 윈윈 전략으로 단일화하는 게 저는 서로 윈윈이라고 봅니다. 방금 얘기는 이제 진짜로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라는 게 확실히 티가 나는 부분인데. 아니, 티가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대한 어떤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죠. 최근에도 연락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엊그저께도 CBS에서 만나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 근데 지금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당권도 줄 수 있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선대위에서도 그런 결론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선대위에서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라는 게 지고 이기고가 끝인데 그리고 아까 뭐 이준석 표가 다 온다고는 안 했지만 적어도 이준석 표 중에 60%만 온다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선거는 이기고 나서 그다음 얘기해야 돼요. 후보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DJP 연합 같은 경우도 DJ가 JP랑 손잡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한 거죠.
이해창 후보한테. 방금 말씀하시는 게 김문수 후보 캠프 내지는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속으로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많죠. 당연히 많죠. 아니 지면은 끝인데 무조건 이겨야죠. 선거는요 한 표라도 이겨야 돼요. 승자와 패자가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지금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 될 확률이 있습니까? 이렇게 3인으로 나와서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론조사 10%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이준석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아니 단일화에서 또 이준석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단일화에 얼마든지 협상에 나와야죠. 자기의 의지를 밝혀야죠. 지금은 어제까지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한 15일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남았죠. 보름. 네, 아직 가능하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까지 하면 그 사전 투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5월 27일이 저는 D-Day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추가 질문 드려보면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 표는 국민 보수 계열의 후보를 찍을 것이다. 하지만 내 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가 되는 게 맞다. 그 주장. 아니 그거는 단일화를 둘이서 화장실에 가서 아니 뭐 지하에서 1대1로 단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일화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될 거예요. 합리적인 절차. 그렇죠. 그건 뭐 그게 예를 들어서 100%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으면 되죠. 객관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기잖아요. 체제 전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냐. 지금 뭔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할까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선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도 뭐든 다 줄 수 있다. 그런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의견. 후보도 결론을 내릴 땐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가 모아졌는데 19분 만에 목표액을 다 채웠다고 들었습니다. 250억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소액 많이. 뭐 제가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데 소액이든 뭐든 그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리고 펀드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이 후원을 받으면 이건 국가에 신고를 다 해야 돼요. 후원금 쓴 내역들을 전부 다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돈 다 갖다가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원금은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국가와 나와의 관계예요. 정산할 때. 펀드는 아니에요. 펀드 해주신 분하고 나하고 민사관계라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훨씬 편하죠. 정리정돈할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가족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가장 뭐가 화제가 되나요? 오늘 뭐 어떤 게 오늘 아시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씨, 잘 알죠. 법인카드 얘기도 하면서 물론 이제 법인카드를 그 어떻게 공무원 배우자가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은 법인카드를 개인이 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건 공무원 배우자잖아요. 그죠? 지금 기자분, 이제 앵커분도 법인카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인이 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개인 기업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기업인데. 공기업 국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법인카드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하고 비판을 받는 지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들의 토론이 필요하다. 오늘 비대위원장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의 생각이고 일리는 있어요. 배우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낸 과정에 있어서의 고심한 흔적은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준석은 어떡합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이준석 엄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당이지만 그건 조금 나도 당황스러웠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